이유 없는 살인은 없다. 이 수많은 살인범을 지켜본 한 검찰 심리분석관의 말입니다. 대부분의 살인범은 이 치정이나 금전 관계 등 뚜렷한 동기를 갖고 범행을 저지른다는 겁니다. 2005년 6월 경기 성남의 이 공영 주차장에서 27살 여성 장모 씨가 이렇게 변사체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 범행 현장에서 이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서 용의자조차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체를 보자마자 경찰은 예감을 했습니다. 이유 없는 살인은 없다. 신체 16군데에 이제 흉기 자국이 있었던 만큼 이 강한 원한에 의한 범행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 피해자는 결혼 날짜를 받아놓은 이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요. 누가 이 예비 신부를 살해한 걸까요? 과연 그리고 경찰의 예감은 맞았을까요? 이 판결의 재구성에서 알아보시죠. 네, 오늘 다룰 사건 14년 전 예비 신부 살인 사건입니다. 사건 현장으로 가볼 텐데요. 위원님 어떤 모습이었다고 합니까? 아마 그 현장에 나간 그 형사들이 현장을 보는 순간 바로 이거는 누군가 원한이나 치정관계에 의한 아주 감정적인 그 살해 방법이다 하고 느꼈다는 거예요. 그 이유인즉슨 현장에 가보니까 사실은 그 현장에 나가서 형사들이 육안으로 흉기로 공격을 받으면 그 부위별로 셉니다. 몇 번 정도 공격을 받았는지 또 어느 부위에 공격받았는지 셌는데 약 30여 회가 넘고요. 그러니까 뭐 이 무지막지하게 공격을 했다는 게 입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피가 흥건히 고여 있는데 1시간이 채 안 된 걸로 형사들은 추정을 했어요. 그 이유인즉슨 혈흔의 어떤 응고 상태를 보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1시간이 잘 안 됐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원한 내지는 치정 관계라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 또 약간 의심점이 있었어요. 어떤 점이죠? 그 피해 여성이 지니고 있던 그 가방, 핸드백이 사라진 겁니다. 그렇다면 또 이거는 강도 살인의 개연성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향으로 두고 아마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원한 살인이냐 아니면 강도 살인이냐 이건데 그런데 1시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사망한지요. 누군가 시신을 발견하고 신고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공영 주차장이니까 그랬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다면 목격자도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경찰에도 그걸 주목해가지고 목격자를 찾았어요. 목격자를 왜냐하면 공영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 시간대 8시 아마 그 30분부터 9시 15분 사이이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이 출근 시간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찾아보니까 목격자가 안 나왔어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강도냐 원한이냐 치정이냐인데 잔인한 그 상태를 봐서는 원한이냐 치정인데 핸드백이 없어졌기 때문에 강도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목격자가 안 나오니까 경찰에서는 이제 그 현수막을 차린 거예요. 현수막에다가 목격자를 찾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도 이제 2005년 6월 24일 08시 30분부터 09시 10분 사이에 해가지고 흰색 차량 주변에서 여자와 싸우거나 배한 사람이 있느냐 혹시 또 공원으로 도주한 사람이 본 사람이 있느냐라 해가지고 신고받습니다 해가지고 현수막을 했는데도 목격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네, 목격자도 어떤 흔적도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마저 들게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비 신부를 어느 누가 누렸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그 27살의 이 여성에게 누가 이렇게 뭐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강한 원한을 가질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하지만 그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는 게 범죄다라고 판단을 하고 겉으로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제3의 인물 이 일을 벌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했고요. 피살자의 측근이거나 혹은 뭐 가까운 사이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멀리 또 보이지 않는 그런 원한을 갖고 있거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인물이 없는지 주변 탐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네, 이렇게 원한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요. 강도 살인의 가능성도 염두에 둡니다. 핸드백을 가져갔으니까 아마 그 안에 카드가 있다면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을 텐데요. 네, 이 핸드백에서 꺼낸 카드로 사용했는지까지는 그때 당시엔 파악이 안 됐었는데요. 다만 이 경찰은 대구의 한 ATM 이 CCTV, 그러니까 현금 인출기 CCTV에서 이 용의자를 포착을 하고 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이곳에서 바로 현금을 인출을 한 건데요. 이 경찰에 따르면 당시 이 용의자로 지목받았던 이 남성이 은행 대신에 이 도망이 가기 더 쉬운 이 현금 인출기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좀 더 뚫려 있잖아요. 경찰은 인터넷 아이디로 추적에 나서서 이제 PC방에서 이 남성을 검거하게 이르는데요. 그렇군요. 이 체포가 되자 이 남성은 처음에는 완강히 범죄를 부인했습니다. 네.
현모 씨, 유력 용의자가 검거가 됐습니다. 현재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인데 그런데 바지 주머니에서 아주 유력한 증거가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유력 용의자를 검거를 해가지고 물어보니까 무비권도 행사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지를 수색해 보니까 거기에 피해자의 연락처가 있어요. 네. 사진이 있어요. 또 네.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렇다 한다면 피해자를 추적하거나 피해자하고 연락하거나 아니면 피해자를 알아서 추적한 사람이라고 봤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면은 용의자를 더 강하게 추궁하니까 그때서야 자기가 범행했다고 시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일단 현모 씨 붙잡아서 조사를 했더니 자백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범행 동기는 아직 오리무중인데요. 왜 일면식도 없는 예비 신부였다고 하는데 살해를 했을까요? 그런 그 의심스러운 정황에 답을 보여주는 정황이 여기 있는데요. 이 현모 씨가 이 범행 과정에서 그 틈틈이 누군가에게 거의 매일 일일 보고하듯이 이메일을 보내가지고요. 네. 뭐 잠복 중이다, 미행 중에 놓쳤다, 내지는 뭐 강도를 위장하려고 지갑을 가져왔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결국 이 누군가가 배우 인물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네요. 누군가의 의뢰를 받아서 살인했을 가능성이 지금 대두된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추궁을 네. 해서 결국 확인을 했더니 이 현모 씨 검거된 사람은 네. 해결사 카페를 운영하는 운영자였습니다. 이 카페는 무슨 일이든지 다 한다는 슬로건을 걸고 네. 심지어는 청부살인까지 이제 맡아서 네. 하는 광고까지 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 사건은 청부살인에 의한 사건이다 이렇게 판단이 경찰이 들었고요. 이 사람을 이제 그래서 청부살인에 의해서 한 사람을 이렇게 살해했다면 그 이전에도 다른 청부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 사람의 통장을 확인했더니 상당히 많은 거액의 돈이 통장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여죄가 있을 것이다. 네. 경찰은 그걸 이제 그 여지에 두고 추가 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6월경에 지금 이 사건 그 살해를 네. 했잖아요. 7월경에도 다른 그 살인 사건을 하나 저지른 거를 경찰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른바 해결사 카페, 청부 살인자를 자처하면서 이렇게 살인을 해오던 겁니다. 결국에 그러면 돈 때문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조금은 관련이 있는데요. 이 특정한 직업이 당시 현 씨에게 없어서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다고 네. 해요, 현 씨에게. 하지만 더 큰 이유를 경찰은 발견을 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 이 현 씨는 이성 간의 배신 행위에 대해서 조금 깊은 증오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거에 사랑하는 여자에게 심하게 대인 경험이 있었다고 해요. 이 한때 결혼을 생각했던 여성이 있는데 이 동생에게 조금 뺏겨서 그때부터 이런 트라우마 같은 것을 가지고 이 의뢰인에게 이런 얘기를 듣자 이제 좀 더 진심으로 이렇게 나서게 된 거죠. 그렇군요. 겉으로 보면 돈이지만 내면에는 과거 여인에게 상처받았던 경험이 약간 내재되어 있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또 주목해 볼 만한 게 과연 그러면 의뢰받은 살인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사건을 조사하니까 또 건이 있었습니다. 또 있었어요? 7월 20일 날 7시 네. 등에 이제 이 피의자가 아마 채팅으로 여성을 알게 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30대 여성인데 그 여성을 유인을 했어요. 인천을 살인 유인을 해가지고 거기서 살해를 했어요. 네. 살해한 다음에 차에 트렁크에 싣고 사체를 어디로 가서 버리냐면은 고양시에 있는 변전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유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가방에서 현금 카드를 꺼내가지고 똑같은 방법입니다. 현금 카드로 550만 원을 인출해서 친구랑 둘이 나눠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행이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수법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자기가 살인을 하고 나서 수법이 경찰에게 단속이나 들키지 않으면 계속 써먹는 수법인데 이 범위를 또 한 거죠.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도 청부살인 2건 그리고 홀로 살인한 게 1건입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 같은데 다시 본론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청부살인을 받았다면 누가 의뢰를 했을지 여기도 밝혀야 할 것 같은데 혹시 누군지 드러난 게 있습니까? 예, 여기에 이 현 씨가 운영하는 그 해결사 카페에 의문의 여성이 접속을 했어요. 네. 현 씨한테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습니다. 연적 관계는 여성이 피해자인데요. 네. 내 남자 여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여자를 죽여줄 수 있는가라고 문의하니까 현 씨가 바로 뭐 비용만 맞으면 무슨 일은 해주겠다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러자 이 의문의 여성은 현 씨가 요구하는 그 비용 900만 네. 원을
또 이제 흔적이 남지 않게 통장이 아니라 그 택배로 보내고요. 현 씨는 그 대포폰, 그 대포 통장들을 사용하면서 범행을 실행해 갔던 겁니다. 네, 드디어 베일에 가려져 있던 여성 용의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예비 신부를 살해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게 여성이었다고요? 누굽니까? 네, 이 사건의 가장 충격적인 부분인데요. 이 김 씨라고요. 이 네. 다름 아닌 예비 신랑의 전 연인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 씨랑 이제 헤어지고 나서 이 피해자인 예비 신부랑 이 결혼을 약속을 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삼각관계 같은 것이 이제 형성이 된 셈인데요. 네. 이 헤어지고도 이 예비 신랑을 조금 잊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이 현재 예비 신부, 그러니까 피해자와 살인을 의뢰했던 그 피해자와 이제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네가 포기해라, 네가 포기해라 이렇게 싸우기도 했고요. 이제 욕설까지 퍼부으면서 심지어 두 여인은 이제 이 서로 아이를, 이 예비 신랑의 아이를 자기가 임신했다고 주장까지 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결혼 날짜가 정해진 후에도 이 다툼은 계속됐었다고 합니다. 네. 물론 피해자가 숨진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주장은 들을 수 없습니다만 일단 이 피의자, 잡힌 범인에 따르면 삼각관계였고 그리고 어쨌든 자신과 헤어지고 나서 피해자에게 가서 자신이 굉장히 상처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군요. 그러니까 이 피의자는 남자한테 버림받았기 네. 때문에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파혼을 됐기 때문에 소문이 나서 중학교 교사였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네. 직장에서도 그만두고, 그러니까 이 살해당한 그 피해자에 대해서 원한이 깊었던 거죠. 아, 저 여자만 없으면은 내가 정상적으로 만나고 결혼할 텐데 저 여자가 우리 사이에 아무 문제 없는데 끼어들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직장도 그만두고 남자랑 헤어지게 만들었다. 이렇게 원한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처리하기 위해서 아마 교사를 했는데 본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요? 살인을 교사하지는 않고 단순히 혼만 내면 해달라. 혼만 내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의뢰받은 사람이 과하게 살해한 것이 자기는 살인 교사한 적은 없다고 지금 부인하고 있는 주장인 거죠. 네. 전 여자친구 살해 용의자 김 씨의 주장 살펴보겠습니다. 예비 신부가 너무 미웠다. 그녀가 없으면 그 남자가 내게 다시 올 거라 그렇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팀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나는 혼만 내달라고 그 카페에 부탁을 했던 거지 살인을 해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주장인데 위원님 어떻게 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성의 이야기인즉슨 나는 살인을 교사하지는 않았다. 네. 그냥 때려주거나 혼내주라고 얘기했으니까 살인교사죄를 나한테 적용하지 말라 이 얘기거든요. 네. 그런데 경찰이 그 여성에 대해서 별건으로 수사를 해봤더니 이미 그 6월 달에 이 사건이 났잖아요. 네. 5월경에도 이 여성이 다른 해결사 카페에 들어가가지고 1,000만 원을 주고 그 청부 살해를 의뢰했던 사실이 네. 있었어요. 그런데 물론 그때는 1,000만 원만 뜯기고 실패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사기당한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실패했지만 한번 시도한 적이 있고 이번에 또 한 거니까 이거는 명백히 살인의 어떤 고의성이 있었고 살인 교사가 인정이 된다고 판단하고 구속한 겁니다. 네. 전 남친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현재 여친을 살해해달라고 부탁한 여성 김 씨와 그리고 이를 청탁받고 살인을 직접 시행한 현 씨, 청부업자가 있는데요. 모두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됐습니까? 예, 그 최종적으로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이 변심한 자신의 애인의 그 여성 그 예비 신부를 죽여달라고 시킨 이 여자한테는 징역 15년이 선고됐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의뢰를 받아서 살해를 실행했던 현모 씨한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원래는 그 살인 교사분, 그 살인을 시킨 사람, 의뢰인 쪽이 더 중형을 받는 게 통상적인 예입니다만 이 경우는 이제 이 현 씨 같은 경우는 원건 살인 외에도 살인을 2건을 더 했죠. 2건을 더 했고 또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범행을 저질러 오는 점.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상업적인 살인 청부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점의 악성을 감안해서 현 씨에게 훨씬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고 확정됐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금전적인 목적에 의해서 살해 청부를 받는 것도 있지만요. 네. 기본적으로 연쇄살인범 성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빨리 검거하지 않았으면 아마 살인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했을 개연성이 높고요. 네. 그래서 연쇄살인범들을 어떻게 예방하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됩니까 하고 질문이 있으면요. 네. 아주 단순합니다. 연쇄살인범은 방법이 없어요. 오로지 신속하게 검거하는 것밖에. 아, 그 정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한 가지 내가 더 여쭤보면 이 경우에는 그 현 씨가
지속적으로 뭔가 살인을 해왔기 때문에 무기징역이 선고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보통 살인을 의뢰한 사람과 그리고 그걸 실행한 사람 중에서 누가 더 형이 무겁게 나옵니까? 그 살인을 의뢰한 쪽이 더 무겁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래요? 원천적으로 없는 범죄를 일으킨 사람이라는 거죠. 네. 실행한 사람은 그 사람의 의뢰를 받아서 원래 살인할 생각이 없었는데 살인하게 되었다는 점을 감안해서 실제 살인을 실행한 사람보다 살인을 사주한 사람, 교사범이 더 큰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릇된 집착과 복수심으로 살인을 의뢰하게 된 여성에 대한 판결을 재구성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